아이고, 유시민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과학책을 쓰셨어요. 교양인이면 과학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다윈 선생이 우리 엄마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저한테는.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아까 그 얘기 하셨는데 선생님은 유물론적 경제학을 하신 거잖아요. 한때 마르크스를 상당히 추종하셨을 텐데. 그럼요, 좋아했죠, 마르크스의 역사이론 이런 거를요. 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마르크스는 다윈과 같은 시대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공산당 선언이 이제 나올 때랑 종의 기원이 나올 때랑이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들인데 다 동시대에 같은 공간에 살면서 생각의 길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요. 마르크스 이론은 굉장히 매력이 있죠. 굉장히 과학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물의 본질은 운동이다라든가, 그 운동의 동력은 대립물의 투쟁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들은 거의 과학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관찰의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전제들이 맞다고 해서 그것을 인간과 사회에 곧장 적용을 해서 대립하고 투쟁하는 계급의 통일체가 사회고, 사회는 늘 운동하고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의 동력은 계급 투쟁에서 나오고, 뭐 이런 것을 저는 문학적 비유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그걸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되게 매력이 있었죠. 네. 매력이 있었는데 마르크스에게 가장 결여됐던 것은 다윈주의예요. 에드워드 윌슨 선생이나 뭐 다른 그런 진화생물학책을 읽다 보면 제일 중요한 명제가 그거더라고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저변에는 생물학적 기초가 있다는 전제를 두고 어떤 인간 행위의 저변에 놓인 생물학적 기초가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 들어가는, 아직도 못 찾은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그걸 찾아내더라고요. 그걸 보면 위계와 서열을 없애는 것은 역사의 시간에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그거를 다 없앤다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했는데 그 귀착점이 어디였냐 하면 혁명으로 무너지기 전의 사회보다 더 강력한 위계를 가진 사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르크스주의는 굉장히 과학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다윈주의의 틀로 이렇게 보면 생물학적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생물학적 본성이라는 유전적 기초 위에 놓인 인간 행동을 폭력적으로 교정하려다가 실제로는 원래 있던 사회보다 더 나쁜 사회를 만들게 되었다. 동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진화생물학 공부를 조금 하면서 모든 사회 변화론 연구할 때는 이 점을 기본 전제로 두지 않으면 이게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결과는 못 내는 것 같다, 어떤 이론도. 그래서 그 점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마르크스도 그렇고 마르크스주의자도 그렇고 진화론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깊이 있게 그것을 들여다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제 책 다윈지능에 조금 밝힌 내용, 세간에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추천의 글을 다윈한테 부탁했다, 이런 얘기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다윈과 마르크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았겠죠. 그러면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책에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기후변화 시대고 탄소 중립 얘기하고 뭐 난리인데, 선생님 또 책에서 아주 재밌게 탄소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아주 탁월한 중도다. 이거 아주 절묘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번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듣고 싶어요. 제가 그 탄소 관련 이제 과학자들의 서술해 놓은 걸 보면서 인간한테 있는 결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결점이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낯선 것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는 거. 이건 왜 그런지 이제 알죠. 진화 생물학에서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종주의라든가 혹은 이제 외집단 배타주의라든가 요새 같으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탄소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탄소는 그게 없는 거예요. 탄소는 지들끼리 붙을 때나 다른 원소하고 붙을 때나 별 차이가 없대요. 그리고 지들끼리도 잘 어울리고 남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탄소는 왜 이렇게 유연할까? 그리고 어디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누구를 맞아들일 수 있는 거죠. 성질 급해갖고 막 아무나 하고 들러붙었으면 찬스가 와도 이게 안 되는 거고, 그거 뭐 맨날 누구 쫓아다니고 이래도 안 되는 거고, 누가 다가오는데 내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무능한 중도는 좌우에 찢겨나가요. 유능한 중도는 좌우를 통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핵심 원소가 됐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된 이유는 생명의 핵심 원소가 되다 보니까 동물의 몸에도 식물의 몸에도 탄소가 다 들어갔고, 그게 땅에 묻혀서 이게 뭐가 됐는데, 그거를 호모사피엔스가 파내가지고 밑에 있던 탄소를 위치를 다 바꿔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기후위기가 왔는데, 물론 탄소만 문제는 아니지만 탄소가 제일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탄소가 기후악당 취급을 받는 거예요. 맹자 선생님이 이제 12지심도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탄소는 인간도 아닌데 그냥 물질인데 부당하게 요거를 얻어먹는 걸 보니까 이건 지심도 생겨. 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아? 그래서 이제 조금 탄소를 옹호를 했고요. 탄소는 억울한 거죠, 진짜. 좀 심한 말을 또 했습니다, 제가. 인간이 이렇게 해놓고 탄소를 비난하는 거는 살인자가 칼을 비난하는 것 같다. 탄소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정말 고함 지를 것 같아요. 억울해서. 예, 억울했어요. 예. 탄소는 참 억울합니다, 진짜. 얘기 들으면서 우리 유시민 선생님도 슬슬 유능한 중도가 될 가능성은 없나? 아니, 모두가 다 탄소가 되려고 하면 또 이 물질 세계가 엉망되죠.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게 하고, 저는 한쪽에 좀 치우친 걸로 만족합니다. 제가 자꾸 인문학적으로 흘러가는 이게 참 이상한데, 선생님 책에서 반복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가 뭐냐 하면 삶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인문학자로 사실 때는 뭔가 나름의 삶의 의미라는 걸 갖고 계셨는데, 자연과학을 접하고 난 다음에 그게 없어졌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허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순간을 어떻게 넘어서셨는지 궁금해요. 없어진 건 아니고요. 삶의 의미가 뭐냐라는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지?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의미를 찾아야 돼.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이미 줬는데,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없어 라는 답이 이미 있어요. 물질 세계를 들여다봐도 그렇고, 진화론 유전학 이런 걸 봐도 그렇고, 특별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근데 인문학에서 하는 그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그냥 살짝 바꾸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로 질문을 바꾸면 주어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의미를 만들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고 봐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각자가 답을 찾는 것이라고 보고요. 어떤 분들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데서 자기의 존재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경쟁하고 이기고 남 위에 올라서고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이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있죠. 각자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것이 더 훌륭하다라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마다 어느 것이 더 훌륭하다는 판단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쪽으로 판단하는 개인들이 많은가에 따라서 한 사회의 문명적 양상과 수준이 결정되는 거다. 그렇게 보고 요즘 우리 사회나 전 세계적인 상황은 걱정이 좀 된다. 그런 생각이죠. 오래전에 선생님하고 사적으로 나눈 얘기지만, 왜 우리 사회에서 은퇴를 하면, 나이가 많아지면 참 이상한 행동들을 할까? 그거의 답을 책을 안 읽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은근히 선생님한테 쓱 붙어가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선생님이나 저나 그래도 꾸준히 책을 읽는 것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관점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책 어떻게 읽으세요? 책은 그냥 아무거나 읽는데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의 책을 읽는 걸 좋아하죠. 이미 알고 있는 분야는 자극을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낯설고 모르는 분야의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을 읽을 때가 어렵긴 한데 자극을 받거든요. 최근에 챗 GPT 뭐 이런 거 가지고 오픈소스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질문들 하고, 뭐 숙제할 때 학생들이 막 거기서 물어보고 숙제를 하고 이런 데잖아요.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건 데이터더라고요.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사람은 지금 IQ는 일정한데 학습을 많이 하니까 애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거꾸로 돌려보면요, 데이터가 안 들어가면 멍청해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선생님 같은 분을 뵈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계속 공부해야 돼. 공부라는 게 별게 아니고 데이터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어차피 뭐 생물학책 읽어보니까 25살 넘어가면서부터 신체는 하강곡선을 그린다고 그러고. 최근의 연구는
뇌는 끊임없이 재생한다. 재생하는데 그래도 한계는 있죠. 우리 뇌는 세포의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포들이 얼마나 서로 잘 연결하고 잘 소통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하드웨어 자체보다는 좀 더 오랫동안 개선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고 이러면 얘도 쌩쌩 오랫동안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핵심은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우리 뇌는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는 시시하게 여긴다 그러더라고요. 저장할 가치가 없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 활동 범위도 좁아지고 인간관계도 좀 좁아지고 식당도 뭐 맨날 다니던 식당 다니게 되잖아요. 식당을 가더라도 처음 가보는 식당을 검색해서 가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책도 모르는 분야의 주제를 다룬 책을 읽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최대한 숨 붙어 있는 날까지는 덜 어리석어지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새로운 경험, 새로운 지적 자극, 새로운 공부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나이 들면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게 없어라는 것을 자각해야 비로소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노년의 청기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내가 그 위험에 직면해 있어 라는 위기의식을 가질 때 최대한 이겨내 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함부로 하면 노인 비한이 또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제 옛날 같으면 노인 나이인데 요즘 워낙 고령화 시대니까 아직은 젊다는 소리를 듣는데 좀 더 나이 먹으면 저 막 할 거예요. 막 좀 더 나이 먹고 나면 그 자기 비하니까. 예. 셀프 디스는 괜찮으니까요. 나이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책 읽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저는 왠지 선생님의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이 책이 우리 시대에 약간 나이 든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나이가 들면 점점 책을 안 읽는 경향들이 있는데 누구는 문과 출신인데 과학 공부를 해갖고 책도 내는데 두루두루 자기가 모르는 분야의 책들을 이렇게 붙들고 씨름도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삶의 풍요로움을 선사하는데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이 책 읽었습니다. 서문의 끝에 보면 참 말도 안 되게 젊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건투를 빌며 그러셨어요. 당신이 이렇게 써놓고 나면 젊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은 앞으로 할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한데 오늘 만나서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최재천 선생님은 제가 상당히 일찍부터 애독자였던 선생님이시고요. 그래서 오늘 최재천 아마존 TV에 나와서 우리 재미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문과로서 이 자리에 나온 걸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에 나와서 최재천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눈 이 방송이 문과분들이 좀 이 방송을 즐겨보시는 것을 좀 이렇게 북돋우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특히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사회생물학의 여러 이론이나 발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생각을 아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채널을 모르시다가 오늘 이 대담을 계기로 찾아오신 분 혹시 계시면 꼭 구독, 좋아요. 저 맨 마지막 건 전 알러뷰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